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책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세 비법과 관련된 책인데요. 이 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택에 관련된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서 정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큰 축이 대출과 관련된 거, 그죠? 두 번째는 이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이 중과세인 거죠. 중과세.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고, 대출은 이제 어렵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집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 다주택자들은 정말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판단이 서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 이제 신규로 집을 사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집을 임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시점에 이 책이 여러 가지 이 그 사례별로 정확한 해답을 지금 드리고 있는 책이라서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또 놓치는 어떤 내용들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우선 이 책에 나온 이 안수남 세무사를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주로 이제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이 양도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나 뭐 세무 공무원들은 웬만큼 세금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를 가리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웬만큼 저희보다 지식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끔씩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저희들도 이 세무사님, 이 안수람 세무사님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절세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이분은 이 세무 전문가들의 필독서인 이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를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정말 이 두꺼운 책은 뭐 일반인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보는 책인데 어, 뭐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런 두께의 책을 이제 집필도 하셨고요. KBS 라디오 경제투데이에서 12년간 이 생방송에 상담을 좀 하셨고요. 세무공무원으로 13년 차, 그리고 세무사는 28년을 하셨네요. 그죠? 저는 이제 15년 했으니까 저보다는 뭐 13년 선배님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주로 이제 양도소득세, 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현재 법인, 세무법인 다솔의 지금 대표 세무사이시고요. 자,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계기가 앞서 프로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하시고 뭐 절세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제 그분보다는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한테서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뭘 잘못을 해서 세금을 왕창 내고 그러는데, 자, 그런 경우를 조금 많이 안내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잘못돼서 의사결정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일반인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좀 절세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일반인들이 정말 이런 걸 왜 놓쳤을까라는 것도 많고요. 또 저희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사례로 담아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놨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책을 쓴 계기가 세금이라는 게요. 그 일반인들이 잘못하면은 이 세금이 뭐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집과 관련돼서는 우리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거나 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잘못 팔았을 경우는 세금을 나중에 왕창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팔고 나서 바로 이 세금 문제가 검증이 되면 좋겠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몇 달 후, 뭐 길게는 몇 년 후에 세금을 왕창
부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가정에서는 집 팔고 그 돈 다 써버렸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가정에 굉장히 불화도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그러네요. 자,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쉽게 쓴 세법 책이라고 하지만은 이 세법 자체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드리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런 법률 규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라. 그래서 행간에는 저자가 다 썼겠지만 그런 심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제가 설명을 같이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크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1편은 이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규정입니다. 자, 지금 집 많으신 분들 또는 집이 이제 두 채 이상이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임대 사업을 해야 될지 또는 임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지 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경우죠. 1세대 1주택, 자, 집 한 채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 비과세 되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이 비과세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거예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비과세 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그런 판단이 없을 줄 알았다가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비과세지만 세법적으로 판단하면 비과세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도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정말 나중에 큰 불이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례와 관련된 법률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들, 자, 구체적으로 절세 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례는 59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이 사례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고 이 사례와 관련돼서 그러면 법률 규정은 어떻게 됐는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법률을 이게 설명을 해놓은 요약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이 절세 팁, 안수남 세무서의 절세 팁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절세 방법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세 팁만 알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제가 책을 하나 쭉 펼쳤는데 첫 장은 아니고요. 57번째 사례네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사례는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양아파트 취득 시기는 준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례는 뭐냐면요. 이 사례는 자, 우리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그림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청약을 하고 하면 계약금, 중도금 여러 차례 나눠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잔금까지 내야 되는데 이 건설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옵니다. 잔금이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되기 전에 지금 잔금을 다 내주시면 2천만 원을 할인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6개월 만에 6천인데 2천만 원 할인해 주면 4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6개월 안에 2천만 원을 깎아준다는 건데 빚을 내서라도 선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6개월 안에 2천만 원 버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을 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3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억의 분양을 받아서 2년 후에 6억에 팔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 잔금 치르고 돈 다 내고 나서 지금 매매 시점까지 나는 1세대 1주택이었고 2년이 넘었다. 그러면 세금 없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거 다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의 분양을 받아서 6억에 팔면서 세금이 없을 걸로 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9천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예. 부동산 팔고 나서 빚 갚고 또 그 집 불려서 다른 집 갔어요. 지금 돈 다 써버리고 없는 상황인데 9천만 원, 거의 1억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데 왜 1억이 나오는지 9천만 원이 지금 나오는지 황당하다는 거죠. 황당하다. 예. 뭘 잘못했는지.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요. 자, 그러면 이건 이런 겁니다. 2년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매매 시점에는 알겠죠. 매매 일자는 알잖아요. 팔았으니까. 그러면 취득한 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취득한 날. 보통 우리가 취득한 날은 돈 다 준 날 아니에요. 그죠? 잔금 낸 날. 잔금까지 다 줬으면 내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세법에서는 어떤 날이 취득한 날이냐, 취득일로 하는 날은 통상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그러면 돈 다 내고 나서 며칠 후에 등기가 넘어가는 게 통상이잖아요. 우리 사고 나면. 그러면 돈을 다 낸 날, 이날이 취득일인 겁니다. 이날이 취득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취득을 했으면 지금 6개월 전에 선납을 했잖아요. 선납. 그런데 아파트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경우는요. 최초 분양은 준공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준공일. 사용 승인일, 준공일. 이때가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잔금은 지금 6개월 전에 냈잖아요. 잔금일 기준으로는 2년이 됐어요. 그런데 분양 사용 승인일, 준공일 경우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준공 떨어지고 지금 매매일까지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잔금 다 내고 2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실제로는 준공일로부터 매매일까지 2년이 안 됐더라 이겁니다. 이걸 알았냐 이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내가 돈 다 내고 그날로부터 2년이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아파트는 아파트가 된 주택으로 된 시점은 준공일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선납한 이때는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신규 아파트는 분양권이라는 거죠. 분양권은 몇 년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가 안 돼요.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 비과세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난데없이 9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이건 거죠. 적용 사례가. 분양 아파트는 제 취득 시기는 준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이다. 선납 할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죠? 선납 할인을 받았을 때는 선납을 준공일 전에 이렇게 돈을 냈다. 선납 잔금을 냈다. 그러면 취득 시기는 준공일이다. 준공되고 나서 잔금을 냈다. 보통은 거의 잔금 지급하고 뭐 준공일 이게 비슷하지만
준공되고 나서 지금 잔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잔금일이 취득 시기